안녕하십니까. 김성훈 치과의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덴티움사에서 만든 3D 뷰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D 뷰어는 5가지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MPR 다중영상 재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4가지 화면이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것이 이제 3차원 이미지입니다. 자, 오른쪽 위, 오른쪽 밑, 왼쪽 밑이 이제 평면 2차원적 영상인데요. 이런 2차원적 영상이 이제 3차원적 영상으로 이제 바뀌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4가지의 화면을 다르게 보고 싶다고 하면, 자, 왼쪽 툴바에 작은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자, 지금같이 관심 있는 영상이 크게 볼 수 있고, 이제 관심이 조금 적은 영상을 오른쪽으로 3개로 몰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하면 더블 클릭을 하면 자리가 바뀌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리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특정 이미지를 크게 보고 싶다고 하면 특정 이미지를 더블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더블 클릭하면 다시 이전 레이아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선이 보이는데요. 이 선이 바로 평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D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3가지 평면이 바로 오른쪽 상단이 XR 영상, 오른쪽 하단이 사이스타일 플랜의 영상, 왼쪽 하단이 이제 코로날 플랜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이걸 특정 영상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요. 그 평면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을,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빨리 보고자 하면 이 선을 잡고 이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빨리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이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 부분에 이제 툴바에 있는 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이제 환자에 대한 정보인데요. 자, 아이가 인포메이션의 준말로 아이를 누르게 되면, 자, 환자의 이름과 나이, 그 다음에 이 측정한 촬영한 그 날짜, 그리고 촬영할 당시에 CBCT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탭이 바로 뷰 컨트롤인데요. 자, 뷰 컨트롤이, 자, 화면에 보시는 레이아웃에서 왼쪽 상단에 보이는 이제 3D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와, 그다음에 오른쪽 위 하단 왼쪽 밑에 보는 2차원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HU를 보시게 되면 HU는 바로 오페시티를 변화시키는데요. 3D 이미지의 오페시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면 이제 오페시티가 높은 것만 이제 보여주는 거고, 왼쪽으로 하게 되면 오페시티가 어느 정도 이제 낮은 걸 포함한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콘이 바로 이제 트랜스루센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만큼 그 영상에서 이제 투명도를 달리해서 이제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HU라는 그 오페시티 값을 먼저 설정하고 난 후에 그 이미지에서 다시 트랜스루센시를 변화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세 번째 아이콘이 바로 퀄리티를 조정할 수 있는 아이콘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3개의 다른 퀄리티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바로 이제 그 컨트라스트를 조절하는데요. 컨트라스트는 바로 2차원적 이미지를 조절할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우측이나 좌측을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컨트라스트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아이콘이 바로 이제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브라이트니스.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밝기를 조정하게 되고, 자, 삼각형 아이콘이 바로 샤프니스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통해서 이제 영상의 샤프니스를, 이미지의 샤프니스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이는 그 아이콘이 바로 노이즈 리덕션인데요. 자, 이렇게 움직임을 해서 이미지에 보이는 노이즈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삭제함으로 해서 좋은 영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영상 그대로가 아니라 뷰 컨트롤을 조절함으로 해서 우리가 보시는 분의 술자의 그런 의도대로 또 찾고자 하는 그런 그 의지대로 또 해부학적 구조를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는 그 탭이 엑시스인데요. 자,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환자에게 설명을 할 때 이런 평면이 자, 눈에 조금 거추장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이런 아이콘을 누름으로 해서 이제 깨끗한 그런 평면이 없는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제 특정 평면에 있는 그 평면을 이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엑시스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처음에 소프트웨어에서 정해진 이제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자, 이런 축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XR 평면에 있는 이 축을 한번 바꿔보면요. 자, 여기 마우스를 대면 여기 두 줄이 보이는데 두 줄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평면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경사가 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각도의 평면을 위치를 시켜서 자, 이렇게 마우스 휠을 움직이게 되면 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제 경사를 지어서 평면을 바뀔 수도 있지만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아이콘을 누름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평면을 우리가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원하는 이제 평면을 재구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기능이 바로 여기 보시는 이 아이콘인데요. 자, 우리가 특정 부분에 어떤 해부학적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자 할 때는 자, 이렇게 클릭을 두 가지를 해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특정 구조물 주변에 있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요,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어떤 골 조직에 대한 그런 양상을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한 그런 기능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는 이제 탭이와 칼라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흰색과 이제 검은색의 반복에 의해서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반대로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함으로 해서 우리가 특정 부분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는 이제 탭이 바로 메저먼트인데요. 자, 메저먼트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두 가지 지점에 대한 거리, 평면적인 거리를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이제 여러 포인트에 대한 거리를 이제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두 해부학적 구조의 각도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한 두 물체 간의 서로 간의 각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해석을 위해서 이제 조금 깨끗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 깨끗하게 하는 거는 바로 밑에 리셋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노테이션을 누르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기능이 이제 메저먼트의 HU 기능인데요. 자, HU 기능은 바로 그 하운스필드 유니트의 준말로 우리가 이 엑스레이를 조사를 했을 때 엑스레이가 물체에 닿으면은 그 물체에 의해서 엑스레이가 감소되는 양을 디텍터가 감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감소되는 그 개수를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HU 값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HU 값을 0이라는 의미는 바로 정류수를
엑스레이를 조사했을 때 정류수를 통과하고 난 후에 엑스레이에 감소된 양을 이제 제로 값으로 설정을 해 뒀고, 자, 공기 중에 엑스레이를 분사를 했을 때, 조사를 했을 때 디텍터가 이 공기를 통과한 엑스레이를 이제 감지를 해서 나타나는 그런 정도를 보통 이제 마이너스 한 1000 정도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몸속에 가장 단단한 조직이 바로 치아의 범낭질인데요. 범낭질의 엑스레이를 조사를 하게 되면 이 범낭질의 방사성 불투과성으로 인해서 엑스레이가 아주 많이 감소가 돼서 디텍터에서 감지할 수 있는 엑스레이 양이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소가 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는데요. 보통 과거에 이제 스파이럴 CT에서는 보통 한 3071 정도의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요즘 나오는 12CT에서는 그런 HU 값이 아주 기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는 그런 3D 뷰에서 나타나는 값은 이제 만 단위 이상의 값을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숫자가 크고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소프트웨어나 이 12CT가 파워풀하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요. 자, HU를 누르고 난 후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에 이게 박스를 형성하게 되면요. 그 박스 내부에 있는 HU 값을 이 평균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을 조사했을 때 얼마만큼 많이 감소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이 보수는 이제 값은 516을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치아에 우리가 이제 여기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설정하게 되면 바로 지금 영역은 한 200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치아가 이제 봄보다 훨씬 더 이제 밀도가 높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은 환자에서 이제 다른 해부학적 구조의 HU 값을 비교함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해부학적 구조의 밀도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고 하면 드리링을 하게 될 때 그 본의 어떤 강도나 드릴하는 그 정도를 다른 부분 임플란트 수술할 때와 비교해서 이제 예측을 가능할 수 있다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보시는 기능이 이제 아노테이션 기능인데요. 이제 환자에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될 때 이제 가끔 화살표도 이게 쓰게 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텍스트를 우리가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 텍스트를 적는다고 하면 클릭을 해서 이제 연두색이 나오면 이렇게 텍스트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각형으로 이제 박스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 드로우 형식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프리 드로우 형식으로 그릴 때 색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면 자,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환자에게 설명을 한 이런 내용들을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영상들을 우리가 저장을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기능이 캡처인데, 이 소프트웨어도 이제 캡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는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전체 영상은 이제 캡처가 돼서 이제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썸네일로 이제 저장이 된 걸 하단 부분에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콘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영상을 선택적으로 캡처하는 건데요. 자, 이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되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썸네일로 이렇게 이제 따로 영상으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기능은 바로 이 캡처 기능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화면이 이제 흐리게 나오는데요. 예,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이 영역을 설정을 하면 영역을 설정한 부분이 선명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이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자, 캡처된 걸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자, 이렇게 이 캡처 기능도 아주 유용한데요. 이렇게 캡처된 영상을 나중에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문서에 영상을 이미지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밑에 보면 리셋 기능이 있는데요. 자, 리셋 기능은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게 조작을 하다가 이제 처음의 값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화살표를 그린 걸 일일이 선택해서 지우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죠. 이런 걸 이제 일시에 이제 지우고자 할 때 이런 리셋 아이콘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림을 그린 걸 아노테이션 리셋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이제 그려줄 수가,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쉽죠? 예, 예. 자, 이상 MPR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